범인 없던 살인사건의 진범이 가려졌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우기던 패터슨과 리, 한 명은 흉기를 휘두르고 한 명은 이를 도왔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무려 19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검찰의 한순간 오판과 실수로 피해자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한을 안고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물두 살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은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리 단 2명뿐이었습니다. 패터슨과 리가 함께 조 씨를 살해했거나 둘 중 한 명이 범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패터슨은 흉기를 소지하고 숨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패터슨이 진범이라던 미군 범죄수사대와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경찰 의견에 귀를 닫고 덩치가 더 큰 리가 살해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의견만을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2년 뒤 리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오판으로 결론 났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실수를 또 저지르면서 교도소를 나온 패터슨이 미국으로 달아나 진범을 다시 가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린 그랬죠.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니까 서로 살인범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증거인멸죄, 하나는 살인범. 범인 없는 살인사건이란 비판 속에 영화까지 제작돼 어설픈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새로운 혈흔 분석 기법 등을 동원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에서 숨어있던 패터슨도 현지에서 붙잡혀 달아난 지 16년 만인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Do you admit killing Mr. Joe? No, I don't admit that. Then who do you think killed him, Edward?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패터슨 측은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리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읽고 명치금을 아껴 불우한 수용자를 돕고 있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패터슨이란 것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결론입니다. 패터슨에게 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었고 또 리와 달리 사건 직후 화장실로 이동해 바로 손과 머리를 씻은 정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을 살인의 진범으로 인정하고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리 역시 패터슨이 흉기를 휘두르도록 부추겼고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정황도 엿보인다며 살인죄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두 놈이 다 나쁜데 사람을 죽이고도 서로 미루는 걸 보면은 그렇게 왜 먼저 검사는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뒤늦게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됐던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범 찾기는 영원히 반쪽짜리 해결이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